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발한 사연이었습니다. 너 지금 보복하는 거야? 여고생이 회장님 목구멍을 찔렀어. 경호원! 뭐 하는 거야? 당장 이 여자 제압해! 비서실장의 날카로운 비명이 레스토랑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라메종의 VIP룸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죠. 바닥에는 보랏빛으로 변한 얼굴의 남자가 쓰러져 있었고 그 위에는 교복 입은 여고생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쇠젓가락 한 쌍이 들려 있었고 그 끝은 남자의 입안 깊숙이 박혀 있었어요. 마치 목구멍을 찌르는 것처럼 보이는 끔찍한 광경이었습니다. 전원 타격 준비. 회장님 몸에서 손 떼지 않으면 바로 쏜다. 경호팀장 최민수가 외쳤고 검은 정장의 경호원 5명이 일제히 테이저건과 3단봉을 꺼내 들었습니다. 붉은 레이저 조준점이 여고생의 관자놀이를 겨냥했죠. 하지만 그 여고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더 필사적으로 젓가락을 밀어넣고 있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구독은 무료지만 여러분이 눌러주신 그 한 번의 클릭이 저에게는 금괴보다 값진 응원이 되고 여러분께는 100배의 행운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댓글로 지금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듣고 계신지 들려주세요. 당신이 계신 그 순간, 그 장소에 행운이 머물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는 그날 오후 2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오후 2시 서울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 라메종 앞이었습니다. 박서연은 구겨진 교복 치마를 손으로 펴며 유리문 앞에 섰어요. 19살 고등학교 3학년, 오늘은 이곳 주방 보조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러 온 날이었죠. 손에 든 이력서는 여러 번 접혔다 펴진 흔적이 역력했고 낡은 운동화 끝은 헤어져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려는 순간이었어요. 반대편에서 누군가 거칠게 문을 밀었고 서연의 어깨가 세게 부딪혔습니다. 휘청거리며 뒤로 물러난 서연 앞에는 회색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서 있었죠. 강태윤, 태산그룹 회장이었습니다. 앞도 안 보고 다녀. 요즘 애들은 정말. 회장은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서연의 얼굴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부딪힌 건 회장 쪽이었는데 사과는커녕 오히려 핀잔이었죠. 사과도 못하세요?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어요. 뒤따르던 검은 정장의 경호원들이 재빨리 서연과 회장 사이를 가로막았죠. 회장님, 그냥 가시죠. 저런 애 상대할 필요 없습니다. 비서실장 윤재호가 회장의 팔을 가볍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경호원 한 명이 서연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고 서연은 비틀거리며 벽에 등을 부딪혔어요. 회장 일행은 그대로 레스토랑 안쪽으로 향했습니다. 직원의 안내를 받아 2층 VIP룸으로 올라갔죠. 회장 뒤로는 비서실장과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 그리고 경호원 5명이 따라붙었어요. 서연은 그 뒷모습을 이를 악물며 바라봤습니다. 저자, 5년 전 우리 가족 망친 그자. 서연의 주먹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하지만 곧 한숨을 크게 내쉬며 주먹을 폈어요. 지금은 면접에 집중해야 했죠. 서연은 구겨진 이력서를 다시 펴며 1층 면접 대기실로 향했습니다. 좁은 복도 끝, 주방 보조 지원자라고 적힌 팻말이 붙은 방이었어요. 안에는 이미 3명의 지원자가 앉아 있었고 서연은 구석 의자에 조용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2층 VIP룸은 고요했습니다. 크림색 벽지와 샹들리에가 은은한 빛을 내뿜고 있었고
통유리 너머로는 강남 거리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원형 테이블 위에는 최고급 한정식이 차려져 있었죠. 강태훈 회장이 상석에 앉았고 그 맞은편에는 조카 윤지훈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윤지훈은 32살 그룹 전략기획실 이사였지만 회장 앞에서는 늘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옆자리에는 비서실장 윤재호가 공손하게 앉아 있었죠. 경호원들은 문 앞과 창가에 서서 주변을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삼촌, 이번 재개발 건은 제가 직접 맡겠습니다. 이번엔 실수 없이. 윤지훈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회장은 젓가락으로 나무를 집어들며 차갑게 대꾸했어요. 자네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했지. 결과는 어땠나? 윤지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비서실장이 재빨리 분위기를 바꾸려 했죠. 회장님, 오늘 준비한 궁중떡볶이 한번 드셔보시죠. 특별히 주문한 겁니다. 회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떡볶이 그릇을 당겼습니다. 윤지훈은 주먹을 꽉 쥐고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의 눈빛에는 억눌린 분노가 번뜩이고 있었죠. 한편 1층 면접 대기실에서는 서연이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벽 너머로 주방에서 설거지하는 소리가 들려왔고 복도에서는 직원들이 바쁘게 오가는 발소리가 났어요. 서연은 이력서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손톱을 뜯고 있었죠. 다음 분, 박서연 씨 들어오세요. 면접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연이 벌떡 일어서려는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2층에서 둔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뭔가 무거운 것이 바닥에 쓰러지는 소리였죠. 이어서 비명과 고함이 터져 나왔어요. 회장님, 회장님, 정신 차리세요. 서연은 계단을 뛰어올라 2층 복도로 달려나왔습니다. VIP룸 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난리가 나 있었어요. 바닥에 쓰러진 남자를 보는 순간 서연의 발이 멈췄습니다. 아까 그 남자, 레스토랑 입구에서 자신을 밀쳤던 그 중년 남자였어요. 얼굴은 이미 보랏빛으로 변해가고 있었고 목을 움켜쥔 채 입을 벌리고 있었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변에는 검은 정장의 경호원들이 우왕좌왕하고 있었고 비서실장과 젊은 남자가 어쩔 줄 몰라 하며 맴돌고 있었죠. 서연은 순간 망설였습니다. 저 남자, 나한테 사과도 안 하고. 하지만 눈앞에서 사람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서연은 이를 악물고 VIP룸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서연이 외치며 쓰러진 남자 뒤로 돌아갔습니다. 재빨리 일으켜 세우고 등 뒤에서 두 팔로 감았어요. 주먹을 쥐고 명치 위를 강하게 밀어 올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하임리히법이었죠. 하지만 기도를 막은 떡 덩어리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의 이마에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남자의 얼굴은 점점 더 검붉게 변해가고 있었어요. 서연은 남자를 바닥에 눕히고 테이블 위를 훑어봤습니다. 쇠젓가락 한 쌍이 눈에 들어왔죠. 서연은 망설임 없이 젓가락을 움켜쥐었습니다. 남자의 입을 강제로 벌리고 젓가락을 입안 깊숙이 밀어넣기 시작했어요. 마치 목구멍을 찌르는 것처럼 보이는 끔찍한 광경이었습니다. 젓가락 끝이 목 안쪽으로 파고 들어갔고 서연은 집게처럼 사용해 떡 덩어리를 찾아 헤맸어요. 비서실장 윤재호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순간 서연의 얼굴을 똑바로 봤죠. 너, 아까 회장님한테 대든 그 여자 맞잖아. 서연의 손이 순간 멈칫했습니다. 회장? 이 사람이 회장이라고? 윤재호가 계속 소리쳤어요. 보복이다. 이 여자가 회장님을 죽이려는 거야. 서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설마 태상그룹? 5년 전 우리 가족을 망친. 하지만 지금은 생각할 시간이 없었어요. 서연은 다시 집중해서
젓가락을 더 깊이 밀어 넣었습니다. 윤재호가 경호원들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경호팀장 최민수가 즉각 명령을 내렸어요. 전원 타격 준비. 회장님 몸에서 손 떼지 않으면 바로 쏜다. 검은 정장의 경호원 5명이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테이저건과 3단봉이 순식간에 꺼내졌고 붉은 레이저 조준점이 서연의 머리를 겨냥했어요. 테러범이다. 제 앞에 팔을 부러뜨려서라도 막아. 경호원들이 서연을 향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경호원들이 3단봉을 휘두르며 다가왔지만 서연은 오히려 더 깊이 젓가락을 밀어 넣었어요. 붉은 레이저 조준점이 서연의 이마와 가슴을 오가며 떨렸습니다. 당장이라도 테이저건이 발사될 것 같은 순간이었죠. 손 떼. 지금 당장. 경호원 한 명이 서연의 어깨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몸을 비틀며 뿌리쳤어요. 젓가락 끝이 무언가 단단한 것에 닿았습니다. 떡 덩어리였죠. 서연은 젓가락을 집게처럼 오므려 떡을 잡았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끌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의 얼굴에서 경련이 일어났습니다. 눈이 뒤집히고 있었고 사지가 축 늘어지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없었습니다. 서연은 이를 악물고 젓가락을 확 잡아당겼죠. 커! 회장의 입에서 떡 덩어리가 튀어나왔습니다. 동시에 거친 숨소리가 터져나왔어요. 공기가 폐로 들어가는 소리였습니다. 회장의 가슴이 크게 부풀어 올랐고 보랏빛이던 얼굴에 조금씩 혈색이 돌아오기 시작했죠. VIP룸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비서실장도 조카 윤지훈도 경호원들도 모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어요.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회장의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약하지만 뛰고 있었죠. 구급차. 조카 윤지훈이 겨우 정신을 차리고 중얼거렸습니다. 경호원 한 명이 황급히 핸드폰을 꺼냈어요. 하지만 비서실장 윤재호는 달랐습니다. 그는 서연을 노려보며 경호팀장에게 고개를 끄덕였죠. 이 여자 당장 제 앞에. 회장님께 무슨 짓을 한 건지 확실히 밝혀야 해. 경호원 2명이 서연의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서연은 저항하지 않았어요. 온몸에 힘이 빠져나간 것 같았죠. 레스토랑 아래층에서는 손님들과 직원들이 올라와 VIP룸 앞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비명을 질렀고 누군가는 핸드폰으로 촬영을 시작했어요.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끌고 VIP룸으로 들어왔습니다. 선임 대원이 회장에게 다가가 바이탈을 확인했어요. 산소포화도, 맥박, 호흡 모두 안정적이었습니다. 대원은 바닥에 떨어진 떡 덩어리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기도 폐쇄 응급처치. 완벽한 술기입니다. 누가 하신 겁니까? 선임 대원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경호원들에게 붙잡힌 서연이 눈에 들어왔어요. 교복 입은 여고생이었죠. 대원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 학생이요? 네. 이 여자가 회장님 목에 젓가락을 찔러 넣었습니다. 비서실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구급대원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이건 공격이 아닙니다. 정확한 응급처치예요. 전문 의료인 수준의 판단력입니다. 회장이 들것에 실려나갔고 구급대원들도 서둘러 뒤따랐습니다. VIP룸에는 경찰이 도착했어요. 비서실장이 재빨리 다가가 상황을 설명했죠. 서연은 경호원들 사이에 둘러싸인 채 꼼짝없이 서 있었습니다. 한편 병원 응급실에서는 회장에 대한 정밀 검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가 혈액 검사 결과를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게 뭡니까? 음식물에서 독성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의사가 간호사에게 지시했습니다. 즉시 경찰에 연락하라고 했죠. 회장이 먹었던 떡볶이 샘플도 함께 보냈습니다. 분석 결과 미량의 독극물이 검출됐어요. 알레르기 쇼크를 유발하는 성분이었죠. 기도 폐쇄는 음식이 목에 걸린 게 아니라 독극물로 인한 급성 알레르기 반응이었습니다. 목 안쪽이 급격히 부어오르면서 기도를 막은 거예요. 의사의 설명에 경찰은 즉시 움직였습니다. 레스토랑으로 달려가 CCTV를 확보했고 VIP룸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죠. 그 과정에서 서연의 신원도 밝혀졌습니다. 박서연 19살. 5년 전 중학교 때 유도 국가대표 선수였고 응급처치 자격증도 보유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부상으로 선수 생활을 포기했다는 기록도 함께 나왔습니다. 경찰은 서연을 불렀습니다. 박서연 씨, 응급처치는 어떻게 배우신 겁니까? 어머니가 쓰러졌을 때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래서 배웠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이틀 후 회장이 의식을 완전히 되찾았습니다. 병실 침대에 반쯤 기대 누운 채 그는 경찰이 가져온 CCTV 영상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화면 속에는 VIP룸 입구에서 자신과 부딪혔던 그 여고생이 보였습니다. 서연이었죠. 영상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자신이 쓰러지는 순간 서연이 잠시 망설이다가 달려오는 장면이 나왔어요. 하임리 기법을 시도하고 실패하고 그리고 젓가락을 집어드는 모습까지 경호원들이 테이저건을 겨누는데도 멈추지 않고 필사적으로 떡 덩어리를 빼내는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죠.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무시했던 그 아이가 자신을 살린 것은 원수나 다름없는 그 여고생이었어요. 게다가 5년 전 재개발로 가족이 무너진 피해자의 딸이라는 사실도 경찰 보고서에 적혀 있었습니다. 회장님, 추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찰이 또 다른 영상을 틀었습니다. VIP룸 주방 CCTV였어요. 화면에는 비서실장 윤재호가 몰래 주방에 들어가 떡볶이 접시에 무언가를 뿌리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그리고 조카 윤지훈이 복도에서 망을 보고 있는 장면도 함께 나왔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가장 믿었던 비서실장과 조카가 자신을 제거하려 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들은 서연을 테러범으로 몰아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 했던 거였어요. 두 사람은 어디 있나? 구속됐습니다. 살인 미수 혐의로요. 경찰이 대답했습니다.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 학생은, 박서연 학생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조사는 끝났고 혐의 없음으로 풀려났습니다. 다만 경찰이 말을 흐렸습니다. 다만 뭡니까? 학교에서는 이미 소문이 퍼졌다고 합니다. 재벌 회장을 공격했다는 소문이요. 친구들도 선생님들도 이상하게 보고 있다고 하더군요. 회장의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자신을 살린 아이가 오히려 피해를 입고 있었던 거예요. 5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회장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 아이를 당장 모셔오게. 회장은 구속된 비서실장 윤재호를 면회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마주 앉은 윤재호는 초췌한 얼굴이었어요.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죠. 왜 그랬나? 윤재호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회장님은 저를 한 번이라도 사람으로 대우해 주신 적 있으셨습니까?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15년입니다. 15년 동안 충성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눈에 저는 그저 부릴 수 있는 도구였죠. 조카님이 손을 내밀었을 때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적어도 그분은 저를 인간으로 봐주셨으니까요. 윤재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오랜 원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면회실을 나오며 그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함부로 대했는지 깨달았죠. 병원으로 돌아온 회장은 경호팀장 최민수를 불렀습니다. 그날 박서연 학생에게 총을 겨눴을 때 자네는 무슨 생각을 했나? 경호팀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저는 그저 명령만 따랐습니다. 그 학생이 회장님을 살리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요. 회장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자신도 자신의 사람들도 모두 눈앞의 진실을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며칠 후 회장은 서연을 병실로 불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교복 입은 서연이 들어왔어요. 여전히 차갑고 경계하는 눈빛이었죠. 회장은 침대에서 내려와 서연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연의 눈이 커졌어요. 주변의 비서들과 경호원들도 깜짝 놀라 서로를 쳐다봤죠. 15조 재벌 회장이 19살 여고생 앞에 무릎을 꿇은 겁니다. 5년 전 제가 당신 가족에게 한 일을 압니다.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왜 저를 살렸습니까? 서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대답했어요. 당신이 싫어서요. 회장이 고개를 들어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처럼 되기 싫어서요. 눈앞에서 사람이 죽는 걸 보고도 외면하는 그런 인간이 되기 싫었어요. 그 말이 회장의 가슴을 깊이 찔렀습니다. 그 아이는 나를 원망할 수도 있었는데, 복수할 수도 있었는데, 하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선택했던 겁니다. 회장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흘렀습니다. 회장은 5년 전 태산그룹 재개발 프로젝트 피해자 명단을 모두 찾아냈어요. 37가구였죠. 회장은 직접 한 집 한 집 찾아가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받았어야 할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했어요. 서연의 아버지도 그 중 한 명이었습니다. 회장이 찾아왔을 때 아버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하지만 회장의 진심 어린 사과를 듣고 오랜 원망이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제 딸이 회장님을 살렸다고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닙니다. 당신 딸이 저를 살린 게 아닙니다. 제가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게 해준 겁니다. 회장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어느 날 서연의 어머니가 입원한 요양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익명의 후원자가 전액 치료비를 납부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서연은 그게 누구인지 알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다만 창밖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는 아니고 당연히 하셔야 할 일 하신 거예요. 하지만 서연의 입가에는 미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석 달 후 서연은 유도복을 다시 꺼냈습니다. 5년 만이었어요. 동네 체육관 문을 열고 들어서자 낯익은 매트 냄새가 코를 찔렀죠. 관장님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오랜만이구나, 서연아. 다시 시작하려고? 네. 이번엔 끝까지 해보려고요. 서연은 매트 위에 섰습니다. 무릎에는 여전히 옛날 부상 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마음은 어느 때보다 가벼웠어요. 한편 태산그룹 본사에서는 회장이 경영진 회의를 열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그룹은 달라질 것입니다. 협력업체 단가 후려치기 금지, 재개발 시 주민 의견 최우선 반영, 하청업체 노동자 처우 개선.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입니다. 임원들이 술렁였지만 회장의 단호한 눈빛 앞에서는 아무도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1년 후 서연은 전국체전 유도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시상대 위에서 내려다본 관중석에는 아버지와 건강을 되찾은 어머니가 앉아 있었어요. 둘 다 환하게 웃고 계셨죠. 그날 저녁 서연의 핸드폰에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발신자는 태상그룹 강태윤이었어요. 축하합니다. 당신이 포기하지 않은 꿈을 이뤄가는 모습이 저에게는 큰 가르침입니다. 서연은 문자를 읽고 잠시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계속 그렇게 사세요. 두 사람은 그 후로 특별한 관계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삶에 깊은 흔적을 남겼죠. 한 사람은 다시 꿈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고, 한 사람은 진정한 사람이 되는 법을 배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함께 해주세요. 구독은 무료지만 여러분이 눌러주신 그 한 번의 클릭이 저에게는 금괴보다 값진 응원이 되고 여러분께는 100배의 행운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댓글로 지금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듣고 계신지 들려주세요. 당신이 계신 그 순간, 그 장소에 행운이 머물기를 바랍니다.